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담의 김종환 세무사입니다. 시리즈물로 해서 지금 촬영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상속의 기본 개념과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강의는 좀 굉장히 획기적이고 저희 쪽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 플랜을 실행한 건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의 내용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이번 컨설팅 사례를 실전 적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모르시면 복습해 보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이 실질적으로 상속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아파트와 특이한 것이 우리가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 플랜을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지금 상속 플랜을 짜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제조업이 쓰고 있는 부동산이죠. 그게 한 25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일반 제3자에게 주고 있는 임대를 주고 있는 상가가 있죠. 그게 이제 한 11억 정도 되어서 총 부동산은 한 47억이고 금융상품이 17억, 그리고 또 이 회사는 살아생전에 아버님의 주식을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해가지고 한 23억 정도를 미리 신고를 했던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as is 이 상태로 해서 우리가 상속세를 쭉 돌려버리면 쭉 우리가 부동산하고 다 합쳐가지고 신고를 해서 세금을 우리 한번 구해보면은 22억 9,900 정도의 약 23억 정도의 총 세부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넣었을 때 어떻게 세부담이 변해가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절세 전략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특례 자산을 가업상속공제를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가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빼고 나서 가업상속 공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 회사는 부동산 임대해 주고 있는 지금 회사 그 임대부동산 건물이 47억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처분을 해버리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부동산 우리가 그 임대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52% 정도가 비가압류 비율이 나왔는데 이걸 처분해 버리고 나면 가압류 비율이 96.42%로 확 개선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쭉 했을 때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약 9억 원 정도의 상속세가 절감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업승계하기 전에 가업상속공제는 쓰나 임대용 부동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되고 그것 말고도 비가압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으면 우리의 상속세 절감세액은 확 올라간다. 이걸 첫 번째 케이스로 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3사 케이스 3사인데요. 케이스 1이 as is였고 케이스 2가 방금 말씀드린 가업용 비율의 개선이고 케이스 3사는 부동산 관련, 개인 부동산 관련 절세 전략을 한번 짜보았습니다. 자, 개인 부동산은 첫째 임대용 상가가 있었고 두 번째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부동산이 있었죠. 자, 임대용 상가는 어떤 플랜을 짜느냐? 가족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인 외이자에게 우리가 증여를 해버리면 5년 동안만 합산이 된다고 했죠. 가족 법인을 통해서 나누어서 사전 증여를 하고 특정 법인의 거래 이익을 통한 증여 이익이라는 것이 개념이 도입되면서 우리가 법인을 통해서 자산을 증여하더라도 그 증여이익이 주주별 1억 원이 넘으면 주주에게 과세를 시켜버립니다. 따라서 그걸 피하기 위한 규정을 짜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임대용 상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부동산을 어떻게, 이게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 출자를 해버립니다. 현물 출자를 해버리면 우리가 이월과세 규정이 있는데 그걸 적용받을 수 있느냐?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과 법인 간의 통합은 중소기업 간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법인과 법인 간은 합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중소기업 간 통합은 이 탈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업종의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이 부분을 제조업에서 자가 사용해버리면 업종이 틀려져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요 개인과 법인 간의 통합인 현물 출자를 통한 중소기업 간 통합은 실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우리가 일단은 현물 출자로 해가지고 해당 법인을 넣지 말고 그냥 신설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신설 법인에 대한 주식을 합병이라는 과정을 쓰는 거죠. 합병은 아직까지도 어려워하고 생소해서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사람들이 잘 결부해서 못 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합병은 구멍이 있습니다. 적격 합병을 써버리면
우리가 합병법인에 해당 법인 전환된 주식을 주면서 합병법인을 주식을 받아와서 그 합병법인의 주식을 가업상속공제를 쓸 수 있다면 결국은 개인의 부동산을 생짜로 상속세를 내야 될 것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세금을 안 내는 규정으로 한다. 핵심 포인트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세법 규정들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합병도 알아야 되고 현물출자도 알아야 되고 사후관리 규정도 알아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절세가 확실히 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자 아까 특정 법인을 통한 이 상업용 제3자에게 임대주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의 가격이 11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누나, 사위, 자식, 어머니에게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누어서 이 부동산 11억을 증여해 버리면 당연히 특정 법인을 통한 거래이익의 증여에 걸려 버리니까 이걸 3년간 또 나눠 버립니다. 그러면 인별로 나눴을 때 9,200, 9,200에 대한 인별 과세 기준이 나와서 이건 1억 언더기 때문에 특정 법인을 통한 거래이익의 증여 규정이 해당을 안 합니다. 그러면 5년 이상 살고 나서 이 규정을 하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법인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 법인세를 낸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법인세 취득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속재산에 해당 상업용 건물이 포함이 안 돼 버리면 절감세액은 2억 6,200이 추가로 절감되고 케이스 1 에즈이즈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8억 6천 가까이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상당한 절감이 되는 것이죠. 다만 5년 이내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오늘의 핵심 포인트, 현물출자와 합병을 이용했을 때의 단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부동산을 법인에게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병합시켜 버리면 양도세도 내야 되고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 현물출자를 통해서 법인 전환을 하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우리가 적격 합병을 하면서 그 합병법인에다가 해당 주식을 주고 합병법인의 주식을 받고 그리고 나서 가업상속공제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던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는 요건 해석들이 요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업상속공제가 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예규,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 중에서도 트렌드, 최근의 것을 활용해서 해야만 과세관청과 대응해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엄격한 법률 해석이 전제가 되어야만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법인 전환의 유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각설하고 합병과 법인 전환에 대한 복잡한 규정을 다 우리가 준용한다고 가정하고 그 사이로 들어가 보면 일단 개인에서 신설 법인으로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이월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월된 법인세를 제3자에게 넘길 때 그때 법인이 개인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법인이 부담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병을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설 법인이 제3자인 합병을 적격 합병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 단계의 세금과 법인 단계의 세금은 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세금을 내는 주체가 바로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격 합병에서의 자산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신설 법인 단계에서의 법인세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다. 그 제3자는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 법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부담해야 될, 어차피 나중에 제3자에게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법인 돈으로 낼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을 써서 여기 케이스 4에서 보시면은 가업상속공제로 해서 자산에 포함한 다음에 가업상속공제로 전체 다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세금 부담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추가 절감세액은 아까 가족법인을 설립한 것과 더불어서 7억 6,700이나 되는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즈이즈인 현재 세금과 비교하면 16억 이상 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가장 파워풀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규정을 1, 2, 3, 4를 모두 다 쓰지 않더라도 일부만 하더라도 자기의 여건에 맞는 것을 쓰면 파워풀한 상속 전략을 적용할 수 있고, 제일 좋은 것은 10년 이내 이 플랜을 짜면 되지만 10년이 안 되더라도 5년 정도가 남았으면 얼마든지 이런 규정을 써서 우리가 상속세를 16억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규정을 썼을 때 우리가 이 상속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 상속이 아까 2년을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 2년 전에 돈을 뽑는 부분은
잘 뽑아 놓으면 다른 상속인의 계좌에 넘어가는 내역이 있으면 사전 증여로 과세가 되지만 그게 없으면 입증 책임이 2년 이전에는 과세 관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심플하지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전략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돈을 어느 정도 빼놓고 그 볼륨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겠죠. 그러한 절차를 했을 때 아까 케이스 4에서 줄어든 세금과 비교해서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1억 3천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as is,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우리가 액션을 했을 때 거의 18억 정도에 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케이스 1, 2, 3, 4, 5를 봤을 때 법인 전환으로 합병 전략이 가장 파워풀하고 이 규정은 합병도 알아야 되고 현물 출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잘 모릅니다. 이런 규정을 활용했을 때 가장 절감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가업 승계에 대한 비율 조절 그리고 가족법인 그리고 현금 인출 이런 순으로의 파워풀한 절세 순이 나눠지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상속에 대한 플랜을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은 저희 세무회계 도단과 함께 짜보시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체계적으로 한 5년, 10년 계획을 짜서 우리가 상속세를 대비하면 20억, 더 크게는 몇십억, 몇백억까지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한은행 및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희 김정환 세무사 세무회계 도단과 함께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체계적으로 해서 가업 승계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저희가 알아서 잘 이제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조사관에 대한 대응까지 해서 문제없이 절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이 시리즈 3편 그동안 기초개념부터 해서 쭉 달려왔는데요. 그 다음번에는 보다 더 우리 납세자분들이 원하시는 강의로 새롭게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